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김효실 실장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이제 무역업계가 알아야 될 최신 ICT 융합 기술 변화 트렌드 및 시사점인데요. 그 양도 많고, 그래서 이제 쭉 키워드 위주로 스킵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 ICT 업계에 계신 분도 있고, 타 분야에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게 말씀드리는 키워드는 이제 그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이고, 이 최근의 트렌드가 이제 산업 간의 경계를 다 허물고 융합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속해 있는 그 인더스트리에서 이 전체적인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의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든 해외든 이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시사점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릴 제목은 이제 그 최근 ICT 융합 트렌드 변화, 그 다음에 융합산업 분야별로 기술 현황 및 변화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기술 변화와 혁신의 이네블러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가지 요인들을 좀 찾아보고 대응 및 시사점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트렌드 변화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이 이제 ICT를 기반으로 해서 각 그 모든 인더스트리에 있는 거와 결합을 했을 때 나타나고 있는 지금 산업 간 융합의 변화, 그 다음에 산업 간 융합의 경계에 허물어지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산업이 융합되고 산업 간 장벽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융합 시장이 창출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산업 간 장벽을 빠르게 허물고 있고 융합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과 신산업을 창출해내고 있고, 이게 이제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을 하면서 모든 인더스트리에 제3세대 새로운 융합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ICT를 기반해서 교통 같으면은 스마트카 쪽으로 이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홈 가전 쪽에 ICT와 결합해서 스마트 홈, 건설 쪽은 스마트 시티, 의료는 이제 스마트 헬스, 미디어의 스마트 미디어, 제조 가전의 스마트 디바이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융합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합의 가속화에서 보시면 최근에 인프라의 발전 단계가 2000년대 초에는 이제 ICT 기술의 활용에 중점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2011년도 정도까지는 이 기존의 산업과 ICT 기술이 단순한 융합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고, 지금의 시대는 이제 네트워킹에 의해서 모든 산업이 화학적으로 ICT와 융합돼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초연결 사회로 진입을 해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면서 유선 네트워크를 발생하는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18년에 이제 전 세계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물이 약 206억 개라는 전망이 있고, 여기서 발생되는 트래픽이 뭐 4조 5천억 편의 유튜브 영상 시청 시 발생되는 트래픽 양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최근에 그 키워드 중에 이제 IoT라는 거죠. IoT에서 이제 각 그 가치 사슬별,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밸류 체인별로 나타나는 그 분야와 거기에 있는 이제 그 기업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oT 가속화는 산업 가치 사슬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뭐 파트 칩셋부터 모듈 단말, 그래서 통신사가 이제 그 네트워크를 깔고 그 위에 플랫폼이나 솔루션이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체 사업자들이 각 분야에서 또는 그 분야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IoT를 기반으로 한 산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IoT 시장을 봤을 때 국내 사물 인터넷 시장은 약 CAGR 연평균 33%, 글로벌 시장은 26% 이상씩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홈으로의 진화되고 있죠. 홈 시장이 지금 지능화, 자동화, 첨단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각 그 홈 분야의 전통적인 그런 내용에서 ICT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스마트 홈 형태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이제 전략적 목표로 이제 그 19년까지 ICT 융합 분야의 창업 벤처 글로벌화를 통해서 4천억 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참여 비중을 장비는 뭐 35%, 소프트웨어는
2%.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계속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빅데이터 같은 경우 뭐 3대 세계 강국 진입 이런 목표를 갖고 가고 있고 지금 이제 창조혁신센터가 약간 문제도 있지만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이 융합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가는 쪽에 앞으로 정부가 바뀌든 또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거는 이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제 그 융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 정부도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쪽에 그 목표를 갖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전체적인 큰 트렌드의 변화하고 자, 인더스트리별로 간단히 이제 키워드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카인 경우, 스마트카는 보통 이제 교통과 IT 결합으로 이제 나타나는 융합산업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카나 전기차나 ITS,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융합 서비스들이죠. 그래서 그 키워드들이 자동차와 IT가 이제 해서 자동화, 첨단화, 지능화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자율주행차가 나타나고 있고, 올해 세스 2016에서 전 세계 115개 완성차와 부품, 기술 관련 기업들이 다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이제 최근에 당면된 화두는 이제 전기차죠. 그게 좀 더 이제 자율주행차로 또 가고 이렇게 이제 같이 진행되는데, 우리도 이제 그 전기차 제조를 기반으로 해서 또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리 그렇게 이제 변화되고 있는 고속 성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산업부에서 이런 전기차 산업 발전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 전기차 같으면 차도 그렇고 그 관련된 인프라 쪽이 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속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스마트홈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홈은 기존의 가전 조명 에너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걸 비롯해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홈 네트워크와 연동해서 모니터링이나 제어나 원격 조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19년에 이제 23.4조 원으로 국내 스마트홈 시장의 규모를 예측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통신사, 제조사, 플랫폼사 뭐 이런 서비스들이 다 융합으로 나타나는 시장이 이제 또 스마트홈 시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홈 IoT 이게 가스락 도어락 해가지고 이게 막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면만 보더라도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서비스 내용인 스마트 가전, 융합 가전, 홈 오토메이션, 스마트홈 헬스케어, 시큐리티 이런 식으로 해서 홈 IoT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각종 서비스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종합적인 종합 예술이죠. 모든 산업이 모든 장비와 솔루션과 이런 것들이 합쳐서 나타나는 거가 되고, 이 스마트 시티는 우리도 지금 부산이나 서울이나 송도나 이런 쪽으로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전의 개념은 이제 유비쿼터스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 시티로 해서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제 중국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스마트 시티 이거를 굉장히 국가적으로 활성화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갖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스마트 시티 시장이 14년에 4,113억 달러에서 19년에 1조 1천억 이상 그렇게 간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들이 스마트 빌딩,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횡단보도 등등해서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주차장, 스마트 주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계속 그렇게 진화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단순히 차가 들어왔다가 이제 가는 거지만 지금은 차가 들어와서 인식을 하고, 차가 이제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차가 비어있는 공간을 알려주고 전송하고, 나중에는 이제 내 차에서 그런 것도 인식하고 이렇게 다 자동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스마트 시티의 원 오브 댐의 솔루션과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예들이 또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공 차원의 스마트 시티 기반 조성 및 스마트 시티 해외 시장 진출 이런 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 시티 신흥 개도국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이 선단형이 뭔지 아시죠? 대기업과 관련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진출을 하는 개념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 헬스. 스마트 헬스는 이제 그 ICT 의료가 융합돼서, 대용량 정보 처리를 원격으로 하면서, 환자 정보나 질병 정보를 이제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의 뭐 10배 이상, 헬스케어 시장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가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외국이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제 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의료, 의사, 뭐 병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규제 발목이 있어가지고 아직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우리 국내 시장보다, 이런 솔루션을 갖고 해외로 나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국내 규제 완화도 세계 추세에 맞춰서 완화가 될 거고, 요 스마트 헬스도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헬스 같으면 빅데이터 IT 인프라, 이런 이제 산업 활성화나, 스마트 호스피탈 구축,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발전이 돼 갈 거고요. 그 다음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는 이제 그 IT와 이제 그 전력 부분에 이제 그, 정합이 되면서 새로운 그런 또 시장을 만들어가는데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해서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하면서 스마트 그리드가 좀 더 발전된 개념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에 새로운 쪽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태양광을 비롯해서 지금도 많이 이제 활성화해서 지금 가고 있고 스마트 그리드 시장의 경우 글로벌 이제 12년에 377억 달러에서 19년에 이제 1180억 달러 이상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는 공장 및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 스마트 그리드와는 다르지만 크게 보면 아무튼 이 건물 관리 에너지 효율화 이런 이제 건물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시장이 넓어지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도 새로운 에너지원의 시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 쪽에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나 웨어러블 뭐 이런 쪽인데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드론,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쪽의 디바이스 단말 시장이 굉장히 급격히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뭐 센서나 디바이 뭐 기반의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IoT의 핵심 센서 칩은 다 수입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나라가 사실 갖춰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걸 모듈화해서 이제 판매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그런 것도 다 이제 갖춰가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뭐 드론이나 로봇,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디바이스가, 활성화되고 있고,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무선 컨버전스, 이제 통신 쪽인데, 이 통신은 이제 그 음성 통신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이미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무선 컨버전스가 됐고, 그 다음 무선에서는 5G 이슈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보급률의 전국민의 80%를 이미 넘어섰고, 그 다음에 이제 18년에 LTE에서 5G 기술 시연을 해서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5G 서비스 상용화. 이러면 이제 그 5G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확대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국내 시장의 인프라 관련된 그런 업계 쪽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선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두가 이제 기가인터넷 이슈죠. 그래서 기가인터넷이 정부가 이제 2017년까지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90%로 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그 홈까지는 아니고 홈에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 그 단지까지 들어가는 FTTH 파이버를 그렇게 공급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이 국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기가인터넷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여전히 이제 시장은 있고 글로벌리도 뭐 이런 트렌드는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제 그 유선 통신과 무선 통신 뭐 이런 쪽에 두 개 축이 나눠서 특히 이제 무선 중심으로 이제 지금 많이 가고 있지만 어찌됐건 그 무선의 뒷단은 다 유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본망이 네,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 핀테크 금융과 이제 그 ICT가 이제 합해서 핀테크라는 거가 지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인터넷 뱅킹부터 모바일 뱅킹, 금융 데이터 분석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이제 핀테크 전문가 조사에서 이제 16년에 가장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기술 분야 1위로 지정을 하기도 했죠.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 미디어는 이제 기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VR,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디지털 사이니지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변화되면서 스마트 미디어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연평균 28%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VR, AR 보호편 기기를 일제히 시장에 출시하고 있고 글로벌리 그렇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한류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쪽에 이런 쪽에 관심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통산업 부분인데 전통산업과 ICT가 결합을 해서 최근에 이제 화두가 제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인더스트리에 ICT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면서 새로운 시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ICT가 들어가서 뭐 자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적인 지능화 등이 되면서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전체 자동화나 최적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변화를 이제 가져가는 그런 쪽에 이제 그 전통 산업도 완전히 변화되고 있는 거죠. 제조의 개념도 스마트 팩토리로 해서 뭐 기획, 설계, 제조, 공정 전체를 다 지능화하고 체계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뭐 계속적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이제 ICT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서 이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기능도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여지고, 뭐 조선이나 해양 역시 마찬가지로 ICT가 계속 결합을 해서 새로운 쪽에 그런 기술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야별로 변화되는 그 융합에 대한 시장 이걸 살펴봤고요. 지금 이런 변화를 작동시키는 이네블러 역할이 대략 한 4가지 정도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첫 번째가 이제 IoT입니다. IoT는 전 산업의 변화를 다 주고 있고, 완전히 통째로 이제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금 막 바꿔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IoT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그 다음에 이 극기하는 이제 IoE라고 해서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그래서 이제 모든 거가 다 연결이 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산업 경쟁 구도를 변화시키면서 가장 혁신적인 미래 동력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IoT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이제 그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단말, 칩 센서, 그 위에 얹어지는 플랫폼, 솔루션, 그 다음에 그 위에 얹어지는 서비스, 개인, 홈, 뭐 산업, 공공, 뭐 B2B 이런 형태로 이제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의 초연결 시대는 IoT 시대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앞단에 말씀드린 전체적인 초연결 시대 변화. 그래서 이제 2020년까지 연결 기기 수가 약 500개, 500억 개, 1인당 인터넷 연결 기기 수는 6.58. 이거는 이제 그 연결 회선수를 기준으로 한 거고, 실제로 그 디바이스에 센서가 얹어지고 해서 하는 것까지 하면 이거보다 뭐 몇 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게 2-3개 이런 건 스마트폰부터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그 연결 기기 수가 더 많아질 거고, 그 트래픽은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통신사 3사에서 제공하는 IoT 서비스만 해도 109개, 몇몇 저희 주요 통신사를 살펴봤더니 거기도 81개 이상 이렇게 하고 있고, 9개는 B2B 마켓 중심, 우리는 이제 B2C 중심인데, 지금도 이제 그 홈 IoT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거기서 출발하고 있지만 우리도 B2B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전체적인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물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되는 그 8가지 키 석스 팩터를 저희가 이제 도출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이제 충분히 활성화된 인프라, 그 다음에 고객의 가치를 느끼는 센서, 디바이스, 그 다음에 개방형 플랫폼, 그 온라인에서 생태계가 필요하고 정부의 활성화 정책, 표준화가 되고 이것들이 아울러져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시장을 창출해가는, 요새는 그 시장을 예전에는 이제 고객의 니즈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상품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업을 이렇게 전개했지만 이제는 시장을 만들어가는, 대표적으로 애플이 그렇게 했듯이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인터넷 같으면은 대표적으로 부산이나 대구의 실증단지를 통해서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규제 완화를 하면서 통신사들은 이제 인프라를 다 이제 전국만을 갖춰놓고 이렇게 이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데이터 이네블러 중에 이제 그 빅데이터가 또 두 번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이런 다양한 방대한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고객의 데이터건 뭐 분석 데이터건 맞춤형 데이터건 이런 것들을 가치 있는 것들을 뽑아내서 제공하는 이런 이제 빅데이터죠.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해서 이제 그 디지털 정보의 양이 증가되고 있고, 2016년 전문가조에서 핵심으로 부상하는 기술 1위로 선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앞으로도 계속 IoT의 전체적인 연결과 함께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그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그 각 모든 인더스트리에 그 밸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네블러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클라우드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이동해서도 그 데이터를 접속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 부분이 되겠고, 이 클라우드 시장도 공공과 민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선 공공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민간 분야도 활성화되는 퍼블릭 전 세계 시장의 연평 성장도 19.4% 이렇게 이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라우드는 이제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이 부분부터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그 계속적으로 이 부분도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 전까지만 해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약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굉장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소프트웨어 가격이 제대로 현실화되게 유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하드웨어일까요? 소프트웨어일까요? 비행기가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절반 이상을 현재도 그렇고 차지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하드웨어보다도 거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모든 게 조정되고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소프트웨어, 여기에 뭐 소프트웨어 기업도 와 계시겠지만 이 소프트웨어 쪽이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와는 달리 더 시장도 만들고 제대로 된 가치를 만들면서 가야 된다고 보고, 뭐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산업의 핵심 근간 역할을 이제 소프트웨어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규제적으로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AI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55%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 AI 역시 뭐 소프트웨어의 분야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우수 소프트웨어 판로 개척 지원과 뭐 제품 개발 수요 밀착 지원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제각 주기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전에보다 많이 지금 정착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응 및 시사점을 한번 그냥 개략적으로 보면, 일단 기존 전통적 산업과 IT 융합화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자사가 보유한 강점을 가지고 ICT와 융합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역량을 지능화, 융합화, 디지털화하는데 초점을 가져가야 된다. 맥킨지 쿼터리라는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 디지털 혁명은 산업혁명에 비해 변화는 10배 속도로, 규모는 300배, 영향력은 3000배로 나타난다. 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혁명이 ICT를 촉발로 해서 나타나는 그 혁명의 임팩트가 상상을 초월한다. 앞으로도 이거는 더 거세게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계시든 어떤 사업을 하시든 이게 지금 이런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고 대비하고 선제적인 것들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변화도 더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기능을 여러분들의 산업에 접목하는 역량,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연결 사회 및 융합화 사회 진입에 따라 경기 예측 및 시나리오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기 예측 역량 강화를 하고, 해당하는 시나리오 설정과 시나리오별 대응 능력, 자원의 재배분, 인력의 재배치 교육, 유연한 조직 운영,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감한 고객 니즈 변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그러니까 시장 변화에 빠른 대응력과 고객을 세분화하는 거.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될 만한 시장은 이미 다 하고 있고, 또 대기업이 하고 있고, 이미 또 대부분 세츄레이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틈새 시장을 보는 거고, 뭐 그런 걸 제대로 파악하려면 여러분들이 세그멘테이션을 잘해야 되는 거죠. 고객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내가 진출하고 하지 않은 시장, 만들고자 하는 시장, 또는 진입하고자 하는 고객, 이 부분을 세그멘테이션을 세분화해서 그 부분으로 이제 진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초기부터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그런 플래닝을 세울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융합 신기술 R&D 역량 강화 및 지속적 개방.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마다 다르겠죠. 중소기업이나 또는 사이즈 있는 기업, 뭐 이렇게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R&D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융합, 기술에 대한 사업화 능력, 기술 차별화, 이런 부분에 화두를 갖고 가셔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경쟁 우위, 경쟁 우위의 차별화 요소, 이 부분을 이제 선별해서 가실 필요가 있다. 원가 위의 차별화 집중할 전략. 그 다음에 이제 ICT 융합에 대한 전문 역량이나 인력, 네트워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신산업 시대 부응하는 융합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킹과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특허나 이런 부분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야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세부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고, 아무튼 이 각 분야별로 여러분들의 시사점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업역 확장이나 전통산업 혁신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의 업역을 핵심 위주로 확장해가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조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로부터 여러분들이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입해야 되는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ICT 장비나 소프트웨어 분야도 이 소프트웨어 시장이 커지고 그에 대한 니즈가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전략 차원의 대응으로 이제 간단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순신의 명량해전 보셨나요? 명량해전에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전력 현황이 외군에 비해서 이제 함선이 13척이고 외선은 133척이라고도 하고 뒤에 후방까지 하면 70척, 그리고 200척, 203척이죠. 10배가 이제 의선의 함수가 많았죠. 전투 양상은 이제 일본 수군은 육박전을 겨냥한 조총을 사용하고, 조선 수군은 이제 함포전을 위한 이제 화포를 주무기로 했고, 군사의 수를 비교해 보면 조선 수군이 120명, 일본 수군은 3만 명. 몇 배입니까? 200배가 넘죠. 전투 사기로 보면 일본 수군은 항해술과 전투 기술이 뛰어났고, 조선 수군은 군량조차 부족한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전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소를 뽑는 게 이제 병사 수나 이제 해전이니까 병사 수나 전함이 얼마나 많느냐, 이걸 이제 보는 게 이제 하나의 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싸움의 기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갖고 사실은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축의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축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축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적군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새로운 가치축을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거센 거기에 이제 울돌목이라는 게 이제 그 물살이 세고 그 다음에 시간이 바뀌면서 물살이 반대로 이렇게 확 바뀌는 거, 물살의 변경. 그 다음에 이제 한포전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붙으면은 뭐 수로 봐도 200배, 뭐 여기 함선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원격으로 해서 한포로 하는 이런 몇 가지의 새로운 남들이 외군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축을 새로운 세움으로 인해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의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가치축을 세워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하는 게임의 룰을 바꿔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 지금의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앞서 말씀드린 ICT를 기반으로 한 이 융합이 굉장히 급속도로 혁신적으로 막 판을 바꾸기 때문에 기존의 인더스트리의 그 개념과 이런 것들을 다 바꾸고 있거든요. 바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사업에 이 게임의 룰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그 각 분야에서 어떤 가치축을 세우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이제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키워드를 보면 이제 의사결정의 선택 집중 스피드, 그 다음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축을 개발하고 급속한 성장에 필요한 비법, 뭐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결정의 선택 집중 스피드는 전체 시장보다는 교두보 시장에 집중을 해서 진입 확장 전략을 가져가고, 속도는 이제 의사결정 및 스피드하는 거, 뭐 핵심 기능에 하고 이제 아웃소싱을 하면서 매출보다는 수익과 현금 흐름에 집중을 해야 되는, 재무적으로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이제 틈새 시장이나 신시장 공간을 이제 보고, 새로운 이제 고객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축을 설정해서 발견해서 설정을 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예를 들어서 IoT 같은 경우 기존 산업 내 경쟁의 패러다임과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 같은 가격 경쟁에서 지금의 이제 그 맞춤 배송으로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여기 이제 부여해서 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 창출력, 앞서 말씀드린 고객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죠. 시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거, 우수한 팀, 빠른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런 사업의 키워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트렌드와 뒤에 시사점들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